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에게 묻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괜찮은 건지,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당연한 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지,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구하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반응을 살펴보거나 그 반응이 긍정적이면 안도하고 부정적이면 다시 흔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내 감정인데 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아야 할까요? 내 삶인데 왜 내 선택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감정을 담을 공간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그릇 혹은 내면의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받아내고 담아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클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칼 융의 심리학은 그 공간을 키우는 데 있어 매우 깊고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상사가 이것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네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건 아닐까? 그 한마디가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커져서 자신 전체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서 그 불편함을 살펴봤습니다. 이 피드백이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에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내면에 있습니다.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크기 차이입니다. 융은 평생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공간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가 자기, 즉 셀프라고 부른 것은 우리 심리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의식적인 나와 무의식적인 나를 모두 포괄하는 더 큰 전체. 그리고 그 셀프는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 셀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즉 자신의 더 깊은 중심과 접촉이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감정 그릇의 토대입니다. 반대로 셀프로부터 단절된 사람, 즉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그 중심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승인, 동의, 이것들이 없었으면 자신이 올바른 방향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나침반이 되는 현상은 사실 내가 내 안의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내 안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없으니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의 나침반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그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감정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감정을 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은 그 자체가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배가 고프면 그 불편함이 세상 전체가 됩니다. 무서우면 그 두려움이 전부가 됩니다. 아이는 그 감정들을 혼자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준 것이 곁에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 다가와서 괜찮아,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안아준 것. 아이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쓸려가지 않고 차분하게 그 자리에 있어준 것.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조금씩 자신만의 감정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이 느낌이 너무 커도 나는 버틸 수 있다. 이 감정이 지나가면 다시 괜찮아질 것이다.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 이 내면의 악이 그릇의 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울 때마다 그만 울어라는 말을 들은 아이. 두렵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무서워하냐는 말을 들은 아이. 슬프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나약하냐는 반응을 만난 아이. 혹은 반대로 어른의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이가 어른을 달래야 했던 아이. 이런 환경에서는 감정 그릇이 충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강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려 엎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거나 아예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받기 위해 외부를 향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나요? 이렇게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닌가요? 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을 담아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어른이 된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합니다. 발달의 창이 완전히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어른이 된 후에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역할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자신과의 매일의 대화입니다. 영혼과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더 깊은 부분과 의식적으로 접속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감정 그릇을 키우는지 설명해 볼게요. 어릴 때 부모가 해준 것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있어준 것. 이것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는 바로 이 역할을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의 나, 혹은 지금 이 순간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빨리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실제로 내면의 공간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신과의 대화는 아주 간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어떤 순간에 감정이 올라왔을 때, 혹은 누군가의 말에 강하게 반응했을 때,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내가 내 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그 질문에 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느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냥 그 잘 모르겠음 안에 잠깐 있어 보는 것. 그것이 이미 연습입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항상 몸에 신호를 남깁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무겁거나 배가 불편하거나 목이 조여오거나 그 신호를 찾아서 그냥 느껴보는 것. 바꾸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말로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혹은 글로 써보는 것.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외롭다. 이 인정이 왜 중요한가요?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깊이 들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인정받은 감정은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 라는 말 한마디가 그 감정의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융이 말한 적극적 상상이라는 방법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 상상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미지, 감정, 목소시와 의식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이 하나의 인물이나 이미지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노가 이미지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오래된 슬픔이 무언가로 표현된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답이 온다고. 반드시 말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로, 느낌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더 깊은 부분, 즉 영혼과의 대화입니다. 의식이 무의식에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그 답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대화가 쌓이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점점 더 풍부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지, 내 안에 어떤 오래된 것이 살아있는지,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쌓이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이가 감정 그릇의 크기가 됩니다. 매일의 대화를 더 구조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직 핸드폰을 보기 전, 그 조용한 몇 분 안에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태로 이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날씨,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활기찬가 무거운가, 불안한가, 기대되는가. 그 상태를 그냥 알아차리는 것. 좋아야 한다거나 나빠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기대 없이. 이 짧은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상태가 모든 것을 통해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무겁고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 무거움과 불안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됩니다. 반면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불안이 외부의 것에 투사되는 것을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되돌아봄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조용히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 글로 써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가장 강하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내가 자신에게 가혹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내가 자신을 무시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는 것. 이 되돌아봄은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목격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의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자신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 안에서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질문들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면과의 대화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처럼 그 질문들이 안에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키운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외부에서 오는 자존감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높아지고 비판을 받으면 낮아집니다. 인정받으면 좋고 무시당하면 무너집니다. 이 자존감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비판이 올지 모르고 언제 인정이 끊길지 모릅니다. 내면에서 오는 자존감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특정 성취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내면에서 오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비판 안에 배울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받아들이고 없다면 내려놓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이것이 내면의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신을 제대로 대하는 방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머리가 아닌 몸에, 감정에, 반응 방식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어떤 외부의 평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존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어떤 말로 이루어져 있는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또 이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별로야.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10번씩 나는 별로야라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과 하루에 10번씩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내면의 토양을 만듭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좋지 않은 것을 억지로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험에 있는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정말 멍청해라고 하는 대신 이번에 실수를 했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것도 못 참아라고 하는 대신 지금 나는 힘들구나.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실제로 내면의 다른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융의 심리학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억압하거나 공격할 때 그 부분은 그림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부분에 친절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이 통합될 공간이 생깁니다. 그 통합이 내면의 그릇을 키웁니다. 이제 매일의 대화에서 다루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계를 세우면 이기적인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고 싫은데 그냥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데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가 지워집니다. 내 감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 필요, 기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것처럼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신과의 매일의 대화 안에서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던 것이 있는가? 오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게 된 것이 있는가? 오늘 내가 누군가의 감정이나 기대에 나를 맞추느라 나를 잃었던 순간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그 경계 안에서 자신이 더 온전하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 자신과의 대화 안에서 불편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 인정하기 싫었던 것들, 무서워서 피해왔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두 가지 본능적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 그리고 다시 덮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그것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 융은 이 둘 사이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그것과 함께 있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더 큰 나. 이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나. 그 관찰자의 위치가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이 감정에 삼켜지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이 관찰자의 위치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와 나는 두렵다는 다릅니다. 전자는 관찰자가 있는 것이고 후자는 감정 안에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실제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을 크게 바꿔줍니다. 한국 문화와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분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나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라는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싶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감정 그릇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도 더 잘 담아줄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공간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그릇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려 하면 결국 고갈됩니다. 그리고 그 고갈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도 위하지 못하게 되거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점점 외로워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이타심의 토대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감정의 그릇, 내면의 컨테이너.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것, 자신의 더 깊은 부분과 매일 접속하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이 나침반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비판은 배움이 될 수 있고 칭찬은 기쁨이 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그냥 다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정의합니다. 그 나는 어디 있을까요? 매일 자신과 마주 앉을 때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아주 조용한 5분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의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들을 자신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향하는 것, 밖이 아닌 안으로 먼저 가는 것. 그것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것을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신을, 비판을 받았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알고 있는 자신을. 그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과의 대화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 안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공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